안녕하세요. 심야뜨개의 프리다입니다. 잘 지내셨죠? 저도 잘 지냈습니다. 오늘은 심야 라디오 느낌으로 뜨개 같이 하면서 여행 얘기를 조금 길게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별다른 뜨개 얘기가 사실 없었어요. 뜨고 있던 것들을 그냥 계속 뜨고 있는 상황이고 많이 자라나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냥 뜨개 얘기 잠깐 하고 여행 얘기만 해보겠습니다. 뜨개질거리 가지고 오셔가지고 편하게 여행하는 기분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여행 얘기는 한 6, 7년 전쯤에 제가 이제 배낭여행 떠났던 얘기고요. 요즘 이제 여행 못 가고 답답한 시기라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여행 얘기가 나와서 조금 시작을 했는데 뜨개질 하면서 듣기 되게 재미있다고 해주셔서 끝까지 할 생각이고요. 저도 이제 추억되고 여행 생각나서 여행 다시 떠난 기분 들고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한 6개월 정도 돼요. 미국으로 들어가서 멕시코 갔다가 멕시코에서 좀 장기 체류를 하고 과테말라에 가고 쿠바에 가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캐나다까지 가게 되는 대장정인데요. 친구들도 되게 많이 만나고 친구들이랑 이제 동행이 돼서 같이 캐나다까지 간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지 싶을 정도로 조금 재미있는 여행을 해서 언젠가 한번 제 이름 프리다가 멕시코에서 생긴 이름이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 이제 여행 얘기가 시작돼서 같이 하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대장정의 여행입니다. 쇼핑을 좀 했어요. 이렇게 게이지자랑 이거를 좀 사고 이렇게 가위도 사고 패턴북도 사고 사실 실도 샀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잠깐 요거만.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이거 뒤에 잘못 떠서 이제 풀러서 다시 떠야 된다고 했었는데 뒤에 풀러서 지금 이만큼을 떴어요. 앞뒤가 만나서 이제 바디를 뜨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 이제 이렇게 떠야 되고 얘는 세일러 스웨터도 지금 뒷판을 뜨고 있고요. 이 스웨터는 드디어 앞판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네크라인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거를 뜨면서 어떻게 코가 다 빠졌어. 오늘은 저는 이제 이거 뜨면서 얘기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세상에 코가 다 빠졌어. 네, 수습을 해서 한참 뜨면서 얘기를 하다가 뭐가 잘못돼갖고 다시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영상에서 이제 과나우아토를 떠나서 멕시코 시티를 오는 걸로 끝났잖아요. 그 교환학생 친구들이 터미널까지 저를 배웅을 해줘서 거기서 이제 표 사는 것도 도와주고 버스 타는 것도 배웅을 해줬어요. 네, 멕시코는 그 버스의 등급이 이렇게 있거든요. 1, 2, 3, 4 등급 뭐 이렇게. 주로 여행자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는 1, 2등급 주로 타고 다니고 정말 뭐 3등급 타고 온 친구들도 있었는데 뭐 그렇게 조금 불편해서 그렇지 나쁘진 않았다고 했었거든요. 저는 혼자고 또 여자고 좀 무서우니까 저는 주로 비싼 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근데 과나우아토에서 멕시코로 오는 그 구간의 버스는 1등급 버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버스를 타고 오게 되는데 그 버스가 이제 비싸서 그 버스값 때문에 과나우아토를 포기했다는 친구도 봤어요. 저는 이렇게 여행을 길게 하면은 배낭여행을 좀 그런 교통비나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아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1등급 버스가 조금 비싼 버스에 속한 거였는데 저는 어쨌든 그걸 이제 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거를 이제 미리 예약을 할 수도 있는데 예약을 못했고 그 친구들이 이제 도와준다고 해서 같이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표 사는 거를 도와주고 시간을 막 봤는데 바로 10분 뒤에 출발하는 버스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버스표를 이제 사고 바로 저는 버스 터미널로 들어오고 그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배웅을 해주면서 또 볼 수 있으면 보자고 이제 이렇게 헤어지는데 기분이 되게 이상했어요. 그 제가 되게 좋았던 그 도시에서 같이 여행을 했던 친구들이라서 그런지 막 가슴이 막 뭉글뭉글해지고 진짜 또 볼 수 있으면 보자 막 이제 이러고서는 헤어지고 버스에 탔는데 그 버스가 되게 비싼 버스라서 자리도 되게 널찍하고 화장실도 있고 그리고 물도 주고 막 과자도 주고 막 그런 버스예요. 저는 낮 시간대에 이제 버스를 타고 5시간을 달려서 멕시코 시티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멕시코 시티가 굉장히 커요. 제가 이제 검색해 본 결과로는 세계 3대 수도 크기가 3대 안에 들고 인구 밀집이 뭐 엄청 많고 뭐 아무튼 대도시예요 완전. 그리고 그 멕시코가 아즈텍 문명과 마야 문명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시티에 피라미드도 있고 아즈텍 문명 피라미드, 그래서 뭐 마야 관련된 그런 뭐 그런 것도 많고 막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가 이제 해발이 좀 높아요. 그래서 인구도 많고 도시도 크고 막 문명이 발달된 그런 큰 도시예요. 그리고 정말 커가지고 이 끝에서 막 저 끝 가는데 한참 걸리고 막 아무튼 그런데 제가 북쪽에서 왔는데 북쪽에서 온 버스들 정류장은 또 여기고 남쪽으로 가는 버스나 남쪽에서 이렇게 도착한 버스는 이쪽이고 뭐 이렇게 그 터미널이 되게 여러 개 군데가 있는데 저는 이제 북쪽에서 와가지고 제가 도착한 터미널이 아마 북부 터미널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터미널에 이렇게 딱 버스에 내렸어요. 근데 기분이 진짜 막 시골에서 서울 상경한 그런 기분 있잖아요.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분위기가 이제 확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버스에서 내렸죠. 내려갖고 이제 제가 가려는 숙소에 가려면 지하철을 타야 됐는데 지하철역에 이제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막 두리번 막 거기 일대를 이제 헤맸는데 아무리 봐도 지하철역이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어떡해 막 이제 이러면서 주변에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이제 영어로 물어봤는데 말이 안 통했어요. 이제 영어가 잘 안 돼요. 스페인어밖에 안 되니까. 근데 저는 스페인어 못해서 바디랭귀지를 막 했는데 사실 지하철역을 바디랭귀지로 하기는 좀 되게 어렵더라고요. 먹는 거나 뭐 화장실이나 이런 거는 조금 눈치를 채는데 지하철역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을 하고 이제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죠. 근데 그쪽에 그 제복을 입으신 분들이 있었는데 경찰은 아닌 것 같고 보안 요원? 그러니까 그 역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았어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붙잡았죠. 그래서 이제 지하철역을 막 물어봤어요. 했더니 되게 미안해 하시는 거예요. 영어를 안 되고 못 알아듣고 이제 막 그러는데 되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제가 막 이렇게 설명하는 거를 되게 막 그분도 막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막 되게 열심히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한참 그러고 있다가 안 되나? 막 이제 이러고 있는 찰나에 제가 한국에서 이제 그 멕시코 시티 지하철 노선도를 캡처를 해간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있는 게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 사진을 이제 보여줬어요. 지하철 노선도 사진을. 그랬더니 그분이 대번에 이러시는 거예요. 메트로 메트로 아시죠? 지하철역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신문 그 메트로, 그게 지하철이었던 거예요. 메트로가. 그분이 너무 메트로 이러니까 제가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스페인어가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었다니 막 이러면서 네, 허무하기도 하고 다행이기도 하고 너무 웃기기도 해가지고 어쨌든 메트로 그래요 메트로예요 메트로 내가 막 이러면서 그분이 메트로까지 데려다 줬어요. 근데 바로 코앞이었어요. 제가 이제 코앞에 놓고도 못 찾았던 거죠. 입구도 좀 되게 우리나라 지하철 입구처럼 안 돼 있고
출구도 이렇게 막 크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막 아무튼 그냥 그래서 못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메트로 입구까지 데려다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지하철을 탔습니다. 근데 지하철 타는 거는 되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서울 지하철이랑 되게 비슷했거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서울 지하철이 그 멕시코 시티 지하철을 본받아서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확실하진 않아요.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하철은 되게 손쉽게 타고 제가 이제 가려는 숙소의 역으로 갔어요. 그 역이 레볼루시옹 역이었거든요. 그래서 멕시코도 이제 혁명을 많이 했잖아요. 독립운동도 하고 이래서 그 레볼루시옹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뭐 지명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가려는 그 지하철역도 레볼루시옹 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내려서 제가 가려는 숙소를 지도를 이제 한국에서 미리 캡처를 해갔어요. 근데 지도 이렇게 보면은 지하철역에서 나와서 이렇게 쭉 직진한 다음에 우회전하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지하철역에 출구가 여러 개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근데 출구가 여러 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뭐 고민도 없이 그냥 나갔어요. 여기가 맞을 거야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무작정 나간 거예요. 그래서 지도에서 직진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직진을 했어요. 그리고 직진을 하던 차에 횡단보도에 막 이렇게 서 있었는데 그 멕시코 아주머니가, 그 아주머니는 세뇨라고, 그 결혼 안 한 사람은 세뇨리따 이렇게 부르는데 저한테 이제 세뇨리따 이러면서 어디서 왔냐 뭐 이런 얘기를 막 물어본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코리아나입니다 이제 이거는 했죠. 그랬더니 저한테 보니따 이제 보니따가 예쁘다 이런, 동양인을 봐서 신기해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기분은 좋잖아요. 예쁘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분이 이제 영어를 조금 했어요. 그래서 멕시코에 온 거를 환영한다 막 이제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이제 막 하고 있으니까 기분이 막 좋아가지고 더 정신을 놓고 그냥 출구 확인도 안 하고 무작정 직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진을 해서 우회전을 했는데 그 숙소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뭐지? 막 이제 이러면서 그 일대를 이제 막 헤맸어요, 거기서. 근데 막 1시간을 헤맨 것 같아요. 그러면 그쯤 되면은 제가 이제 출구를 잘못 나왔다는 거를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그리고 막 거기를 헤매면서 동네 이제 사람들한테, 그리고 또 가게에 들어가서 지도를 보여주고 여기 어디냐고 막 물어봤어요, 제가. 근데 아무도 모른대요. 그래서 분명히 여긴데 이상하다, 왜 없지? 이러면서 이제 일대를 헤매고 있었는데 거기 이제 마침 경찰서가 있었고 경찰들이 이제 이렇게 있었어요. 폴리시아. 그래서 그 아저씨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여기 어디냐, 이제 여기가 어딘지 아시냐, 이제 사진을 보여주고 제가 가려는 숙소 이름도 막 얘기하면서 막 물어봤는데 그분도 모르신대요. 근데 그분도 저를 되게 도와주고 싶어하는 눈치였어요. 그냥 모른다 그러고 가지 않고 계속 이제 좀 뭔가 여운을 남기면서 듣고 있는 거야, 내 얘기를. 그래가지고 근데 그분이 이제 지도를 유심히 보시더니 저한테 스페인어로 하셨죠, 물론. 근데 이제 이제 손짓 발짓으로 그분도 이쪽이 아니고 저쪽 건너편 아닐까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저쪽 건너편 같다고. 그때 이제 제가 생각이 딱 들었죠. 아, 나 지하철역을 잘못 나왔구나. 출구를 잘못 나온 거야. 이제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감사하다고 이제 이러고서 다시 이제 아까 그 횡단보도를 건너가지고 제가 나왔던 그곳으로 가서 그 반대편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반대편으로 가서 지도에서 가라는 대로 직진해서 우회전했더니 숙소가 나온 거예요. 1시간에 그 제 배낭이 17kg였는데 그 17kg를 메고 헤매다가 그렇게 간단한 곳에, 가까운 곳에 숙소가 있는지도 모르고 막 헤매다가 아무튼 이제 그 숙소에 갔습니다. 그 숙소는 펜션 아미고라는 숙소였고 일본인이 하는 숙소였어요. 그래서 약간 배낭 여행자들의 성지 같은 곳. 그리고 그때는 그 멕시코 시티 한인 민박은 없었고요. 그 배낭여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펜션 아미고가 되게 유명했어요.
그래서 좀 로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여행 작가가 있거든요. 짠! 이분이에요. 박민우 작가님. 일반 시간 동안의 남미 이 책에 보면은 이분도 그 펜션 아미고에 가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로망이 있었고, 제가 이제 여행기 많이 봤던 거에서도 블로그에서도 그 펜션 아미고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서 꼭 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숙소에 갔죠. 근데 거기가 이제 예약을 안 하고 가도 된다 하고 예약을 할 수 있는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어서 그냥 갔어요. 이제 가서 이제 벨 눌렀더니 일본인 친구가 이제 나왔습니다. 일본인 숙소니까 당연히 이제 일본인이 많이 있었고, 그 주인 아저씨가 일본인이고 주인 아주머니가 멕시코 사람. 그래서 그분도 여행을 하다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결혼도 하고 이제 거기 이렇게. 근데 그때까지 제가 이제 막 헤맸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운이 땀도 쫙 빼고 해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짐을 풀고, 이제 방은 도미토리고 2층 침대는 아니고 방 안에 침대가 4-5개 이렇게 있어서 같이 쓰는 그런 도미토리 룸이었는데, 제가 쓰는 방에는 다 일본인 친구였어요. 아무튼 이렇게 짐을 풀고 이제 샤워를 한 다음에 바로 옆에 편의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편의점에 가서 맥주하고 나초를 사왔습니다. 근데 멕시코는 이렇게 나초가 이렇게 깍에 들어서 나초 칩만 이렇게 사면은 그 편의점 한 구퉁이에 치즈랑 뭐 할라피뇨 그리고 양파, 토마토 그런 그 나초에 넣어서 먹는 소스들을 퍼갈 수 있는 그 음식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나초만 사면은 거기 가져가서 그것들을 내가 원하는 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많이 가져가도 아무 말도 안 해요. 치즈도 잔뜩 뿌리고 막 할라피뇨랑 토마토 소스를 이제 이렇게 막 넣어가지고 맥주하고 이제 그거를 샀어요. 그때까지 이제 밥을 못 먹었으니까 목도 마르고 해서 그 펜션아미고 1층에 그 식탁이 있어요. 그 주방 옆에 이제 식탁이 있는데 그 식탁에서 밤마다 술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이제 그런 사랑방 같은 곳이에요. 제가 그쪽 한쪽 구퉁이에 이제 앉아가지고 맥주랑 그 나초를 이제 먹고 있었더니 거기에 이제 온 일본인 친구들이 제가 이제 못 보던 사람이었으니까 인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서 왔냐 해서 나는 한국인이고 뭐 여행 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도 나는 누구고 뭐 이제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여행을 그렇게 장기 배낭여행을 가보니까 그 여행자 친구들이 그 사람들 만나는 거를 되게 좋아하고 마음이 많이 열려 있어요. 저도 그랬고요. 그리고 그런 데서는 만나면 되게 허물없이 얘기도 잘하고 그리고 같이 밥도 잘 먹고 술도 잘 먹고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어색한 감정은 있었지만 그냥 같이 얘기도 하고 거기 앉아갖고 저는 저의 먹을 거를 먹고 그 친구들은 그 친구들 먹을 걸 먹으면서 화기애애하면서도 어색한 분위기로 이제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거기에 한 남자애가 들어왔어요. 등치가 좀 있고 포스가 장기 여행한 포스예요. 머리도 막 길고 그리고 막 일본어도 되게 잘해요. 그래서 일본 사람이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선 그냥 이렇게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저랑 같이 얘기하던 일본인 친구들이 갑자기 그분한테 여기 한국 사람이 있다 막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저를 쫙 이렇게 곁눈질로 이렇게 띡 보더니 안녕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봤더니 이제 한국 사람이었던 거죠. 거기서 되게 좀 오래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쪽에 있는 친구들이랑 되게 막 얘기도 많이 하고 되게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포스가 좀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나랑 얘기하기 싫은 것 같은 애 맞지 저는. 이러면서 이제 맥주를 막 마시고 있었는데 그분이 주방에서 이제 한참 뭘 하더니 갑자기 나오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먹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이거 그냥 먹고 있다 이제 이랬죠. 그랬더니 자기 잔치국수 했는데 같이 드실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걸 왜 물어봐. 당연히 먹지. 주시면 먹죠. 이제 이래가지고 좀 기다리래요. 그래서 이제 맥주를 먹으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잔치국수를 이렇게 짜잔 딱 내왔는데 세상 예쁘게 내온 거예요. 되게 예쁘고 막
먹음직스럽고 진짜 한국에서 먹던 잔치국수 같은 그런 비주얼을 이제 그거를 턱 갖다 놓더니 또 주방에 막 들어가. 그러더니 또 뭐 이렇게 뚝딱뚝딱 해갖고 딱 내놨는데 김치. 잔치국수랑 김치를 준 거예요. 제가 이제 한국 떠나서 멕시코 시티 그때까지도 김치를 못 먹었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장기 여행하는 친구들한테 김치랑 자기 식재료는 되게 중요한 자산이거든요. 그거를 그렇게 무심하게 이렇게 턱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사실 김치 줬으면은 끝난 거죠. 마음 다 열렸어. 그래서 그 친구랑 이제 그걸 이렇게 나눠 먹고서 제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제 제가 미국에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온 거를 얘기하면서 나 오늘 김치 처음 먹고 한식도 거의 뭐 진짜 오랜만이다. 이런 얘기를 막 했어요. 그랬더니 고마우니까 내가 맥주를 사겠다. 그래서 편의점에 가가지고 이제 맥주를 잔뜩 사갖고 와서 그 친구하고 이제 거기서 이야기 꽃이 피었습니다. 같이 이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또 한국인 부부가 또 들어왔어요. 이게 어디 갔다 저녁이 돼서 이제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부는 여행을 이제 거의 다 돌고 멕시코 시티에서 뉴욕인가 미국을 갔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가는 친구들이었어요. 부부였어요. 그 부부도 이제 합류를 해가지고 넷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 꽃을 피우면서 막 술을 먹었어요. 근데 그 저한테 잔치국수를 했던 그 친구는 고고학자라는 거예요. 고고학자? 고고학자가 실제로도 존재하는 거야?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회사를 다녀도 맨날 같은 업계의 사람들만 만나고 친구들도 뭐 이렇게 다 비슷하니까 그런 다른 직종을 못 만나봤잖아요, 잘. 근데 고고학자라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아즈텍 문명과 마야 문명에 관심이 있어서 멕시코에 왔대요. 자기는 그런 문명을 따라서 여행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여서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이제 그 친구 얘기를 이제 한참 듣고 그 친구가 이제 멕시코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스페인이 침략해서 이제 어떻게 됐고 중남미가 이제 뭐 어떻게 됐고 뭐 이런 역사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줬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본 문명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자기는 이제 뭐 피라미드 가고 뭐 어디를 가서 이제 그런 걸 볼 거다. 그럼 자기는 지금 뭐 얼마큼 됐고 여기 펜션 아미고에서 뭐 한 달인가 지금 체류 중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단 말이지. 네, 좀 느릿느릿하게 여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부지런하게 다니지는 않고 그냥 천천히 느린 속도대로. 그 친구 이제 얘기를 듣고 있는데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진짜 재밌게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또 있던 그 부부는 여행을 한 1년 정도 해서 유럽도 가고 이제 남미도 가고 다 간 거예요. 쿠바도 가고 막 이제 저는 이제 쿠바에 갈 거라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 이제 쿠바에서 있었던 재밌는 일들만 얘기해주고 쿠바는 이제 공산국가라서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폐쇄적이었거든요. 인터넷도 안 되고 그리고 숙소도 나라에서 정해준 그 가사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 가사에 갔는데 뭘 놓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 도시에서 그 가사를 가게 된다면 자기 그게 있는지 봐달라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정말 정보도 많이 주고 진짜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친구들이랑 술을 먹고 있는데 그 고고학자 동생은 덩치가 되게 크고 이제 머리가 길고 포스가 되게 있었거든요. 근데 목소리가 되게 가늘었어요. 근데 목소리가 되게 가는데 억양이 사투리 플러스 서울말. 그러니까 억양도 되게 특이하면서 등치에 안 맞게 목소리가 가는데 그게 또 되게 웃긴 거예요. 재밌고 정말 그래서 빠져들어서 막 그렇게 넷이서 술을 아마 밤새 먹었을 거예요. 제가 다음날 숙취에 엄청 시달렸던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고고학자 동생은 저랑 동선이 비슷했는데 제가 먼저 이동을 하고 저가 이렇게 내려가는 도시에 그 동생도 왔었거든요. 근데 속도가 좀 느렸고 그 친구는 그리고 시간이 엇갈려서 만날 뻔했는데 못 만나고 만날 뻔했는데 못 만나고 이렇게 계속 엇갈렸어요. 근데 페이스북은 친구여가지고 이제 그 동생이 어디 도시에 왔다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제가 떠난 다음에 오거나 그랬어요. 나중에 과테말라에서 그 동생이 저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날 과테말라를 떠나려고
배를 타고 있었고, 그 동생은 도착해가지고 이제 숙소로 이동하는 버스에서 저를 봤었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로 한 번도 못 마주치고 그렇게 이제 아쉽게 그렇게 됐었는데, 제가 이 6개월 동안 여행을 끝내고 한국에 돌아와서 몇 달 있다가 다시 멕시코로 가게 되거든요. 그때 다시 만납니다. 그 동생이 그때까지 멕시코에 있었더라고요. 쿠바 갔다 오고 뭐 어디 갔다 온 다음에 또 멕시코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2번째로 멕시코에 갔을 때 다시 만나게 되고 그래요. 아무튼 이 고고학자 동생이랑은 인연은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그 이제 펜션 아미고가 되게 크고 좀 오래돼서 조금 시설이 낙후했어요. 근데 막 더러워 막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조금 뭐 딱 보기에 깨끗해 보이진 않아 뭐 이 정도였는데, 저는 이렇게 그런 거 사실 그렇게 막 안 따지거든요. 이게 뭐 이렇게 여름 휴가로 일주일 뭐 가는 거면은 좋은 숙소에서 자고 호텔 가고 뭐 했겠지만, 이렇게 장기로 가는 뭐 그런 거에서는 크게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숙소에 대한 로망이 있어갖고 더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가 되게 생각보다 방이 많고 사람이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낮에는 안 보여요. 밤에도 잘 안 보여.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많대요. 그런가 보다 뭐 이제 이랬었는데, 어느 날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난지 몰랐는데 건물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아주머니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다 나오라고 막 소리 질렀어요. 지진 났으니까 건물이 흔들렸거든요, 진짜. 그래서 막 부랴부랴 밑으로 내려갔죠, 1층 건물 밖으로. 그랬더니 사람이 진짜 많은 거예요. 방에서 이제 구석에서 이렇게 막 있던 친구들 다 나온 거예요. 일본인 친구들 진짜 많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런 일도 있었고, 제가 멕시코 시티에서는 조금 오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교환을 학생으로 온 또 다른 친구들도 보고, 주재원으로 온 분이 이제 멕시코 시티로 여행 와서 온 분도 보고, 그리고 또 다른 부부도 만나고, 되게 많은 다양한 한국인들을 만났어요, 거기에서. 네, 거기에서 밤마다 달렸습니다. 밤마다 그 주방 옆에 그 식탁에 앉아가지고 일본인 친구들 또 새로운 한국인 친구들 뭐 해가지고 진짜 밤마다 달리고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인 친구들한테 맥주도 많이 얻어먹었어요. 근데 그 고고학자 동생이 나중에 그러는데, 일본인 친구들은 그렇게 맥주를 주지 않는데요. 근데 저한테 그렇게 많이 준 거래요. 그래서 혹시 그 중에 누가 다른 마음이 있어서 그랬을지도 모른다, 잘 찾아봐라, 저한테 막 그런 얘기 할 정도로 굉장히 친하고 재미있게 밤마다 술을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 숙소에서. 그때 이제 친해진 일본인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도 갓 이제 여행을 나온 거였어요. 한 1년 정도 여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분들도 멕시코 시티에서만 만나고 그 뒤로는 못 만났어요. 근데 이제 페이스북 친구도 하고, 거기에 떼오티우아칸이라고 피라미드가 있어요. 거기를 이제 가려고 했었거든요, 제가. 근데 그 부부도 간다고 해서 같이 가게 됐어요. 같이 가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멕시코 지하철에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지하철 타고 가는데 이렇게 물건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이제 그 사람이 물건을 팔고 이제 한바탕 팔고 다른 칸으로 갔어요. 그 일본인 부부가, 자, 일본에는 저런 게 없대요. 그래서 진짜냐, 한국엔 있다. 막 되게 막 신기해하고, 버스에 탔는데 막 이제 볼펜을 파는 사람이 들어와서 막 볼펜을 사라고 막 이렇게 아무튼 강매 비슷하게 막 했는데, 그 볼펜이 메이드 인 차이나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본 부부하고 저하고 빵 터져가지고 메이드 인 차이나래 이러면서 너무 웃기지 않아요? 멕시코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를 사라고 막. 그래서 아무튼 그것 때문에 또 빵 터지고, 사실 거기에 피라미드가 있다는 것만 알고
그 아즈텍 문명이나 마야 문명에 대해서 자세히는 알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볼 때는 아는 만큼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피라미드가 큰 게 있네? 저는 그 정도만 봤어요. 그리고 아, 이 피라미드는 뭐 이렇게 다 스페인어로 써 있고, 이 피라미드는 뭐고, 이렇게 여러 개 있었거든요. 3개인가? 아무튼. 사람들이 이제 거기 올라가기도 하더라고요. 피라미드에서. 저도 이제 그 부부랑 올라가서 거기서 막 점프샷도 사진 찍고 막 그랬어요. 이제 그 정도만 보고 이제 사진 찍고 이제 이렇게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이제 저녁에 그 고고학자 동생한테 내가 떼우떼우학관에 갔다 왔다 그랬더니 그 동생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준 거예요. 제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아,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해서 그냥 갔다 왔는데 되게 아쉬웠어요. 좀 공부를 좀 하고 갈 걸 그랬는데 다행히 그 동생이 이제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렇게 좀 알게 됐고요. 숙취에 이제 시달리고 있던 어느 날 아침에 한국인 부부가 이제 또 온 거예요. 근데 그 부부가 이제 딱 들어왔는데 둘 다 되게 인상이 선하고 되게 느낌이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도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이렇게 했어요. 뭐 안녕하세요. 그래서 뭐 저는 술이 안 깨서 이러고 있어요. 막 이제 이러면서 나는 언제 왔고 막 지금 이렇게 며칠째 여기 이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은 그분 자기들도 이제 여행을 왔고 남미로 이제 쭉 내려갈 거고 멕시코 시티에는 잠깐만 있을 거라고 그렇게 이제 아침에 잠깐 짧은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 저녁에 같이 만나요. 그리고 아니면은 뭐 같이 다녀요. 뭐 이제 이렇게까지 인사를 하고선 그렇게 아침에 이제 짧게 만나고 헤어졌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한 번 더 만나고 그 친구들이랑 그렇게 헤어지게 돼요. 근데 이 부부가 저의 운명의 부부인 DJ 부부입니다. 그 신랑과 신부의 이름을 따서 DJ라고 제가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잠깐 만나고 이제 헤어졌는데 그 부부를 다른 도시에서 다시 만나요. 그래서 그 부부랑 여행을 끝까지 함께 해요. 그렇게 이제 운명이 될지는 모르고 그날 아침에 그렇게 인사를 했죠. 난 숙취로 헤매고 있어요. 막 이제 이러면서 그렇게 짧은 만남을 가졌던 그 부부를 다음 도시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데 그거는 또 그때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펜션 아미고에서 이제 그렇게 맨날 술만 마신 거는 아니고 그 멕시코 시티에 볼거리가 굉장히 많은데 되게 큰 서점도 있고 되게 뭐 이쁜 것도 있고 그 아즈텍과 마야 문명이 있는 그런 박물관도 있고 대통령궁 그리고 엄청 큰 광장도 있고 뭐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유명하다는 것들을 다 볼 생각은 아니었고 제가 가고 싶었던 곳이 저의 이름이랑 똑같은 프리다 칼로의 생가가 그쪽에 있어요. 그래서 그 프리다 칼로의 집이랑 그 대통령궁 앞에 있는 소칼로하고 어디를 이제 저가 좀 갈 생각이었는데 그 펜션 아미고에서 맨날 그렇게 술을 먹느라고 조금 몇 군데 생략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다 생략한 건 아니고 몇 군데를 또 다니게 되는데 그거는 다니게 되는 또 그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렇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멕시코 시티가 커가지고 또 거기서 시간이 많아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저도 오래된 얘기라서 시간의 흐름대로는 못하고 이렇게 한 묶음, 두 묶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해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뜨개 얘기는 별로 없고 제 채널은 뜨개 채널입니다. 오늘 여행 얘기를 좀 많이 해봤어요. 뜨개질 하시면서 즐거운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게 뜨개 진도 나간 거 하고 제가 이제 또 쇼핑한 거랑 실산 거 저기 패턴은 저 패턴 집도 샀지만 또 다른 패턴도 막 사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말씀드리고 제 계획은 뜨개 얘기 반, 여행 얘기 반 이렇게 영상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더 감사하고 멕시코 시티의 2부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